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은 사진인데 그 김보엽 씨 옆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미정. 강미정도 뭐다?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저 때가 2024년 5월 8일. 야, 작년 5월 8일. 그냥 꿈 같네요. 저 때만 해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탄핵했잖아요. 그냥 개나 소나 다 탄핵했어. 아, 이정섭이 그 검사인데 무슨 검사냐? 그 이정섭 검사가 잘 나가는 검사였어요. 그 다음에 수사 잘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복싱도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고, 저도 오다 가다 이렇게 몇 번 본 그런 사람인데, 이정섭 검사가 어쨌든 연대 나오고 그 수사 잘하는 그런 검사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출세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결론은 뭐다? 출세 못했어요. 그냥 검사가 출세했다라고 하면 검사장은 달아야 출세하는 건데, 그냥 뭐 차장 검사에서 끝났고, 앞으로 이제 검찰청 없어지는 건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검찰청 없어지는데 뭐 검사장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굉장히 아쉬울 거야. 지금쯤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하고 있으면 이번쯤 인사할 때 검사장 달거나 늦어도 내년에는 검사장 달겠지. 2025년, 2026년 어간에는 검사장 되겠지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이정석 검사 지금 한직으로 빙빙 도는데 그 단초가 됐던 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소추가 됐었어요. 탄핵이 된 게 아니고 탄핵 소추가 됐었는데 그러한 이정석 검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사람이 누구다? 강미정이다. 그러면 아니 왜 김보엽이 왜 탄핵 촉구하지? 아니 박은정이 왜 박은정보다 이정섭이 연수원 3년 후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배 검사다. 그런데 이정섭 너 문제 많다. 너 탄핵 소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가운데 박은정 그 의원이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가운데 강미정 대변인이 그 가운데 서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선배인 김보엽 대변인은 마이크 들고 있나? 그거 희한하네. 왜 그러는가? 뭐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는데 그 강미정 대변인이 이정석 검사의 처남 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혼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강미정 씨가 어떤 사람이냐? 198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김보엽 대변인 몇 년생이라고 그랬습니까? 88학번. 그러니까 그 69년생. 그러니까 김보엽 대변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84년도에 88년도에 대학 들어갔을 때 강미정은 84년생이니까 몇 살이었다? 4살이었다. 그냥 뭐 아장아장은 아니고 막 뛰어다니긴 했겠지. 그러면서 뭐 말도 그냥 아빠한테 뭐 말대답도 하고 그랬겠지. 하지만 15살 차이가 나는 그런 사이인데 어쨌든 김보엽 대변인이 마이크 들고 있고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왜 그러는가? 이정섭 검사의 와이프의 동생이 강미정 대변인의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남편의 누나의 남편이야. 남편의 누나의 남편을 뭐라고 하죠? 어쨌든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남편의 누나의 남편.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매형이 되겠네. 어쨌든 그러면 뭐라고 부르지? 우리 집사람이 우리 매형 보고 뭐라고 부르지? 뭐 그냥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뭐 명절 때 그러면은 처갓집에 가면 이정섭 검사가 처갓집 가면은 누나도 동생도 오고 여동생도 오고 그다음에 여동생 와이프 처남 댁도 오고 그러니까 1년에 그래도 여러 번 보겠지.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왜 강미정 그 대변인이 자기 남편의 그 누나의 남편을 저런 식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했지? 강미정 씨가 1984년생이라고 말씀드렸고 고등학교는 의정부 여고를 나왔대요. 그 다음에 대학은 상명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도 잘하고 얼굴도 이렇게 미인이시고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 리포터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아나운서가 됐는데 어디에 아나운서가 됐느냐? 국방 TV라고 국방부 안에 있는 그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 TV에 아나운서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2015년도에 그러니까 31살 때 그때 결혼을 했는데 어디에 결혼을 했느냐? 무지무지하게 부잣집에 결혼을 했어요.
그 시집을 갔어요. 아, 부럽네.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그 결혼을 했냐면 용인에 있는 골프장 사장님 댁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야, 골프장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부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기 뭐 충청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경기도, 그것도 서울과 제일 가까운 용인에 있는 골프장에 그 시집을 간 거야. 그러니까 야, 시집 잘 갔다, 시집 잘 갔다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막 부러웠을 것 같아요. 야, 응? 내가 장가를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뭐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우리 사돈댁이 용인에 골프장을 갖고 있대. 그러면 야, 나 골프 그냥 공짜로 칠 수도 있겠네. 우리 딸 만세 화이팅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지금 그거는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이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 강미정 씨가 자기 남편을 신고해요.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 우리 남편이 골프장 사장인데, 그런데 우리 남편이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 대마초를 피운다라고 해가지고 수서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해요. 그런데 수서경찰서에서 그 용인에 있는 골프장 오너에 그 대한 이 수사를 그 무혐의 처리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안다. 내가 마누라인데 마누라가 신고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뭉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느냐. 아니, 우리 남편의 매형이 검사인데 잘 나가는 검사다. 누구? 이정섭 검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정섭 검사가 마약과 관련된, 우리 남편과 관련된 마약 수사를 무마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저 이정섭 검사는 우리 남편의 매형 이정섭은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탄핵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혼 소송을 갖다가 하고 있었다는 건 제가 거기까지는 기사가 확인됐는데, 뭐 이혼했겠죠. 저 정도까지 갔는데 뭐 아직까지 뭐 그냥 알콩달콩 살지는 않았을 거고, 결국은 강미정과 그 남편은, 그 강미정 씨는 이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남편을 신고한 게 2023년이고요.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 게 2024년 3월 12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이 된 게 그게 4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김보엽 대변인이 그 3월 8일인가 그때 입당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거 날짜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김보엽 대변인이 조금 더 일찍 입당을 한 것 같고, 강미정 대변인은 3월 12일에 2024년 3월 12일에 입당했으니까 입당 순서로 보면 김보엽이 조금 빨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변인은 같은 날 됐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두 사람이 뭐 그렇게 대변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뭐 이렇게 잘 나간 거죠. 아스트로 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올 8월 15일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조국 대표님이 사면되고 복권돼가지고 깜빵에서 나왔다. 이제 조국 혁신당은 그냥 붕붕붕 날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김보엽 대변인 뭐 이런 사람은 야, 그럼 난 뭐 할까? 어디 저기 김보엽 대변인이 고등학교는 성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원래 출신은 전라남도 화순이래요. 그럼 뭐 화순 군수 한번 출마해 볼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뭐 바람 일으킬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기대를 갖다 할 수도 있고. 아, 그다음에 강미정 씨는요. 의정부에서 그 의정부 그 당협위원장인가, 어쨌든 내가 그 정치해야지 해가지고 의정부 지구당에 뭐 위원장도 하고 어쨌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조국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조국당 더 그 탄력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야망을 이룰 수 있겠거니라고 기대를 했을 건데,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 조국 혁신당은 내부에서 골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날짜가 2025년 올해 5월 1일인데 기사 날짜는 5월 1일인데 5월 달이 아니고 4월 14일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국 혁신당 내부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떤 신고였느냐? 성추행이 있었다.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 언제부터? 2024년 7월부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2024년 작년 뭐 한 2월 말이나 이렇게 창당해가지고 4월에 돌풍 일으키고 5월에 이제 드디어 국회의원들 임기 시작하고 이제 막 그 걸음마를 띈 정당이었는데, 그런데 작년 7월부터 내부적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7월부터 성추행이 단건이 단발성의 성추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추행이 얼마 동안이나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성추행의 피해자들이 참다가 2024년 7, 8, 9, 10, 11, 12, 1, 2, 3, 4 10개월 만에 4월 14일에 당에다가 신고한 거예요. 4월 14일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그 사건이 진행이 됐어요. 가을향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네요. 4월 15일에 조국혁신당에서 윤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신고를 받고 4월 15일에 윤리위원회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해자를 직무 배제를 시켰어요. 당직에서 직무 배제 시킨 거는 5월 1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고는 그러니까 성추행은 작년 7월, 그 다음에 신고는 올 4월, 그 다음에 윤리위 회부는 4월 15일 바로 다음 날,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1일은 의혹을 사고 있는 당직자 직무 배제.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날짜를 쭉 보면 5월 5일로 되어 있어요.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일동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피해자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뭐 이렇게 의혹이 있고 뭐 문제가 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입장문을 쭉 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사과문을 낸 거죠. 당내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저 날짜가 6월 달 아닙니까? 6월 27일에 당내 성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었느냐. 알고 봤더니 그 피해자가 누구였다? 강미정 씨였다. 강미정 씨가 어떤 사람이다?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직도 이렇게 고위직이 있고 뭐 약간 하위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의 대변인이면은 아주 고위직 아닙니까? 더군다나 강미정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대변인으로 선발된 게 아니고, 이정석 검사, 정권의 핵심은 검사였잖아요. 지난 정권은 검찰 정권, 검찰 독재. 그런데 그 검사 중에 잘 나간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정섭. 그런데 그 이정섭을 상대로 해가지고 용기 있게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강미정. 아, 이 정도면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인재다 인재 해가지고 모셔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음에 뭐 제가 예컨대 어느 정당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자리 하나 주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데 강미정은 대변인이야, 대변인. 대변인은 뭡니까?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게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대변인 하고 싶어가지고 줄 쫙 써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조국혁신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대네. 아, 그럼 피해자는 여성이겠죠. 그런데 누군지 봤더니 뭐 어디 뭐 비서나 어디 뭐 누구나 뭐 이렇게 하위 직급이 아니고 대변인이래. 야, 대변인이 성추행을 당해? 그러면서 저 강미정 씨가 어제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탈당한다. 나는, 그러니까 에밀 졸라가 생각이 나네. 뭐 자퀴스 해가지고 나는 고발한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탈당한다. 왜 탈당하느냐? 강미정 씨 이야기입니다. 공감과 연대의 대가로 상처받고 모욕당한 동지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그 피해자인 나한테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해 줬는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내에서 나 강미정을 위로해주고 나 강미정과 공감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 내린 조치는 뭐냐?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뭘 했느냐?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당한 것도 내가 당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얻어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찐따야. 제가 찐따고 학폭의 피해자야.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봐. 제가 글로리 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막 인두로 막 지져. 막 뭐 다리미로 막 지져. 막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얼마나 아프니? 뭐 너 화상 입었네. 그러면서 빵도 사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저는 그냥 뭐 찔찔찔 울면서 고마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일진들이 나타나가지고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너도 죽을래? 그러면서 걔도 막 때려. 그럼 어떻겠습니까? 제가 나도 나지만 더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강미정의 마음이에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공감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미정 씨 대변인님 어떻게 이런 일 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해자 빼고 나머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마음이 풀릴까 말까인데 나한테 그렇게 해줬던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가해자 편 들면서 너 왜 그래? 미쳤니? 바보니? 막 욕하고 상처 주고 모욕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언제부터? 2024년 7월. 그 다음에 지금 9월이잖아요. 1년 넘게 이런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됐다는 이야기죠. 내가 왜 조국혁신당에 들어왔는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강미정 씨가 왜 조국혁신당 들어갔냐면은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들어왔다. 이건 좀 생뚱맞아. 어쨌든 검찰 개혁, 검사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남댁인데 누구의 처남댁이냐? 검사의 처남댁이다. 그래서 검사가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검찰 개혁하려면 어디가 좋을까? 민주당도 좋겠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조국혁신당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가 정치할 거야. 정치에서 검찰 개혁할 거야. 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 어떤 목표? 검찰 개혁.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검찰 개혁의 길 위에서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나는 성추행 당하고 성희롱 당하고 그러니까 괴롭힘 당하고 심지어 성희롱 당하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줬던 사람까지도 가해를 한다. 그 사람들까지도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탈당한다. 그런데 조국은 어땠습니까? 조국, 우리나라가 침묵하고 있나? 어쨌든 이름이 조국입니다. 다음 페이지. 님의 침묵이 아니라 조국의 침묵이네. 어제는 이제 침묵하다가 그 밤에 22시 39분이네요. 밤 10시 반에 10시 40분에 조국 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전 대표가 그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뭐 탈당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지금 뭐 밤에 다시 한번 저녁 먹고 생각해 보니까 저녁을 어디서 자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 뭐 조국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게 진정성이 조금 믿어지지가 않는 게 그런데 조국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최강욱이잖아요. 최강욱은 조국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최강욱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그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냐? 응? 뭐 그럴 수도 있지. 응? 성추행 당했다라고 해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만질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아닌가? 그게 뭐 그거 했다고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최강욱은 누구다? 조국과 무지무지하게 가깝다. 아니 조국 때문에 최강욱 그 배지 날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조국 덕분에 최강욱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고 조국 때문에 최강욱은 배지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최강욱의 이야기는 강미정 대변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제 기자에 대해서 개돼지 이게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9월 1일에
그 조국 혁신당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제명됐어요.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월 1일 당규 규정에 따라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결과를 공개합니다. 첨부문서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보니까 결론 해가지고 그 원심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맨 마지막 줄 그 뭐야 뭐 어쨌든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재심 청원인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재심 청원인의 청원을 기각한다. 그래서 그 재심 청원인의 그 제명 결정은 확정됐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언제냐? 9월 1일.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제명된 사람 누구냐? 제명된 사람이 그 조국 혁신당의 세종시당 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김감년 교수예요. 김감년 교수가 어떤 분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김감년 교수님은 1960년생이시니까 뭐 이제 정년퇴직 이따가 2학기 때 하시겠네. 왜냐하면 10월 달이 그 생일이니까. 그 고려대 동문과 교수예요. 그래서 김감년 교수님이 고대 동문과 나와서 독일의 뮌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를 쭉 했는데 뭐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렇게 뭐 사회 관련한 그런 발언도 많이 하시고 뭐 그랬던 분인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김감년 교수가 저런 이야기 했나 봐요. 윤석열의 친일과 매국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그냥 바로 뭐 그 조국 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빠른 말씀을 하신 그 원로학자 김감년 그래가지고 조국 그 대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저희 조국 혁신당에 합류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뭐 3고 처리를 했는지 4고 처리를 했는지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제5호 영입인재예요. 영입인재인데 1호, 2호, 3호, 4호, 5호예요. 5호. 그러니까 아마 공을 많이 들였던 분이고 그런 다음에 저 김감년 교수님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하자마자 이런저런 감투가 주어지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요. 두 번째 세종시당 위원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김감년 교수 이렇게 그런데 왜 김감년 교수인가? 그거는 그 조국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김감년 교수가 친일 매국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에 보이잖아요. 외할아버지가 누구냐? 이강년 선생이다.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이강년 선생이 저렇게 저분인데 4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49살에 왜 돌아가셨느냐? 뭐 조선시대 그 구한말 이럴 때에는 뭐 의료도 뭐 불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율곡도 49살에 세상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율곡하고 이강년 선생하고 뭐 몇백 년 차이는 있지만 뭐 도찐개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강년 선생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교수형을 당했어요. 왜 교수형을 당했느냐? 의병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저 이강년 선생이 무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관복 같은 거 입었죠. 그런데 조선 말에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뭐 이렇게 고급 장교 같은 걸 갖다가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을사조약 한말에 막 의병 막 있었을 때 한말의 대표적인 그 의병장 중에 한 분이 이강년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말을 그린 소설책이나 역사책 보면 이강년이라고 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떠나가지고 저희가 배웠던 국사 교과서에 이강년 이름 당연히 나옵니다. 그분의 외손자가 김감년이다. 그러니까 고대 교수지.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이강년이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이렇게 내 마음에 쏙쏙 드는 그런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 삼고초려가 아니라 그 교수님 막 이러면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셔왔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뭘 했다? 조국 혁신당의 윤리위원회가 아까 그 공문 그거 좀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저 보세요. 그냥 그 뭘 했냐면은 9월 1일에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 조금만 확장해 주세요. 조국혁신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저 김감년 그 위원장을 제명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감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고대 교수지. 이강년 외손자지. 그거보다 더 좋은 커리어가 어딨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을 갖다가 되찾기 위해서 의병 활동을 했던 대한민국의 가장 그 유명한 의병장 중에 한 명의 외손자. 그것도 고려대 교수. 그런데 왜 제명을 갖다가 했지? 봤더니 김감년 교수를 갖다가 제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김감년 교수가 저 뭐 까만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당위원장 권한을 남용했고 뭐 당원 당규를 의도적으로 뭐 위반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당 조직의 통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반대 의견 당직자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인사를 갖다가 했고 뭐 영상 자료 인멸 시도 뭐 나쁜 짓 많이 했네. 어떻게 의병장의 외손자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교수님이 그것도 고대 교수님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강미정이다. 강미정 대변인이 저게 9월 1일이거든요. 아까 그 이제 확정된 거는 9월 1일인데 그런데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한 거는 9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미정이 보다 못해가지고 9월 1일에 심지어 그 누구야? 그 김감년 위원장 같은 김감년 교수 같은 분도 제명을 하네. 내가 이 당에 진짜 마지막 남은 한 올의 그러한 그 미련까지도 내가 잘라버릴 수밖에 없네. 왜 그러느냐? 조국혁신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김감년이라고 하는 당원은 제명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를 그 강미정 대변인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강미정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김감년 교수는 조국혁신당이 쇄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거든. 당 쇄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저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제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미정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강미정이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 강미정이 어제 그거 할 때 막 그 탈당의 그 변을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가해자와 친한 인물들로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 4월 14일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4월 15일에 윤리위원회가 회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강미정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뭔가 제대로 된 조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조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강미정이 조국혁신당에다가 윤리위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조치가 미적미적하고 왜 그렇지? 그 뭐 가해자가 뭐 몇 명인데 왜 그 제대로 그 알려지지도 않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봤더니 윤리위원회 위원들 쭈루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가해자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네. 인사위원회 위원들 쭈루룩 있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저 사람들도 가해자하고 친한 인물이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강미정이 요구를 했대요. 뭘 요구했냐? 지금 우리 당 자정 능력 없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외부 조사 기구를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요구를 했는데 한 달 넘게 꽝거먹은 소식이더라. 그 와중에 나름대로 당시 그 쇄신을 요구했던 세종시당 위원장에 대해선 제명을 하네. 어디서?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다? 나 강미정에 대해서 가해를 한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 당에 왜 더 남아있어야 되느냐. 검찰개혁이라고 한 목적
뭐 이제 다 달성될 것 같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압살이죠. 검찰 살해죠. 뭐 어쨌든 뭐 강미정 씨 입장에서는 그 목적 뭐 이제 달성될 것 같고 내가 이 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떠날 이유는 이만큼인데 남아 있을 이유는 코딱지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정을 뗀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 김감년 위원장 김감년 교수님 탈당해버릴까? 그러니까 김감년도 탈당한 거예요. 내가 제명되느니 내가 탈당하지.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했냐? 저 당의 이름이 무슨 당입니까?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런데 저 이야기 한번 보세요. 조국을 넘어가야 된다. 이때 조국은 뭐겠습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조국을 죽여야 조국 혁신당은 혁신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뭐 그랬는데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어요. 조국 대표의 커리어가 어땠습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였어요. 그것도 형법 교수였어요. 그러면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더 남들보다 더 높은 목소리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조국 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가 그때까지 뭘 했었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보다 더 인권과 직결된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조국은 늘 바른 말씀만 하세요. 조국 파트리아 메아 나의 조국이란 뜻이네.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 이게 최강욱 아닌가? 최강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이렇게 죽을 일이니? 이거 2차 가해 아닌가? 근데 2차 가해를 범하는 사람들은 개들이라고 그러네. 그런데 최강욱이 개돼지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았나? 개저씨.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된다.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다. 야, 역시 말씀 하나는 기똥차게 서울대 법대 교수 아니랄까봐 진짜 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네. 그런데 언즉선이라고 말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말을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근데 행동하는 건 막 맨날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다른 거 저 기대하지도 않아요. 저기 조국 대표님은 본인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에 반의 반만 지켜도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국혁신당에서 이런저런 또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수습하고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정당한 조치를 갖다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 응분의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